오늘 날씨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예,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도 역시나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깃발 한번 보시죠. 이 깃발이 뭡니까? 여기 새겨진 얼굴들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작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새겨놨을까요?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들은 부정선거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괴상한 투표지가 한 지역구에서 수천 장씩 나오는데도 부정선거 없다,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고를 기각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질질 2년이나 끌다가 그렇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자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치를 도륙한 겁니다. 법치 도륙입니다. 법치 도륙. 그러면 이런 자들이 이렇게 재판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부정선거 없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내용만 좀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괴상한 투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괴상한 투표지가 뭐예요? 위조 투표지죠. 위조 투표지. 우리가 투표지는 다 선관위에서 정형화돼서 나오죠. 근데 그거랑 다른 투표지들이 나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잡아떼는 게 대한민국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중앙선관위 입장에서 재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아주 그냥 뭐 제대로 판결을 한다,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재판을 합니까? 선거의 무결성이 심해졌다,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뭐로 할 수 있냐면 투표지가 이상한 게 나오면 그냥 부정선거예요. 투표지가 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 부정선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선거 무효 소송이요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법에. 근데 대법관들이요 2년이나 질질 끌다가 기각했어요. 처음부터 기각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관들은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은요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586 운동권 성향의 개법관 새끼들은요 그냥 갔다가요 원님 재판해요. 조선시대 원님이 결론 정해놓고 재판하듯이 그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에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왜냐? 언론에서 보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잖아요. 언론에서 보도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언론에서 가만히 있으면 없는 줄 알잖아요. 단순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걸 이 정치권 놈 쓰레기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계속. 여론조사도 계속 조작해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데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요 정치권이랑 결탁해서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50억 받고 판결문 써주는 게 대한민국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그런 자들이 판결을 하는데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이거 뭐 어렵습니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가 않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위조 투표지가 나오면 그냥 끝난 건데, 위조 투표지가 나와도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쓰레기 대법관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이런 수준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법관이 뭐예요? 자,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막무가내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법부를 믿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들은요 부정선거 투쟁만 아스팔트에서 3년을 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정선거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이렇게 투쟁을 해왔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말에 다 편히 쉴 때 다 나와서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상해진지 아세요? 일단 언론이 썩어서 그래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론이 없어요.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일보 다 마찬가지예요. 조중동. 큰 언론들, 큰 미디어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큰 미디어가 똑바로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치권이랑 카르텔이 유지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웃기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정말 미친놈들인 게 이 부정선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 알려줘요. 우리는 다 알죠. 법정 공방에서 어땠는지를 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부정선거 이상한 증거들, 괴상한 투표지들 전혀 보도 안 해요. 방송사에서. 왜냐? 그걸 보도하면 음모론으로 덤탱이 씌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법정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더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절대로 안 알려주는 게 대한민국 언론사들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미쳐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줄대고 정치권이랑 담합하고 여론 조작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부정선거하고 선거 무효 소송 들어오면 대법원에서 막아주고 아주 완벽한 시스템이죠. 부정선거 시스템.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요 계속 부정선거를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뭐라고요? ing 현재 진행형 계속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 시스템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 부정선거 하는 선관위와 대한민국의 더불어 선거 조작당 그리고 같이 담합되어 있는 국힘까지 이 부정선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 알려주러 여기 나와있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걸 해결 안 하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설마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 말하면 언론에서 대통령을 또라이로 취급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 있었다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죠? 그리고 오해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정선거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이 표가 모질라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야지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요 본선에서는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일단 알아야 돼요. 자꾸 뭐 부정선거 한다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부정선거는 민주당을 위해서 표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냐? 사전투표 제도와 전산 조작 두 가지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용지 보면요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아니 투표용지에 왜 QR코드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사전투표 하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투표할 때 QR코드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는 어때요? 1년 번호가 있죠 투표지에. 근데 그거 떼서 여러분들한테 주죠. 근데 만약에 투표 관리인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투표지 주는데 1년 번호 안 떼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투표함에 넣으면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QR코드는요 1년 번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전 투표를 하면요 선관위 데이터에 여러분이 누가 누굴 찍었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대한민국 선관위예요. 이거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거 조작 전문 기관이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심할수록 계속해요. 어차피 언론사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고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면 막 지지율 같은 게 너무 들쭉날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정치 성향이라는 거는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죠, 원래 인간이. 근데 이상하게 언론만 보면 막 뭐 사건 터지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고 뭐 막 난리잖아요. 막 들쭉날쭉이 너무 심해요. 그게 여론 조작이에요. 그게 여론 조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치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론 조작 사회 대한민국의 이 거짓말 공화국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부정선거는 이어질 거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선거가 공정하지 않은데 선거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 무슨 공정성을 기대합니까? 이 사회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는 부정선거 공화국에서 무슨 공정한 사회를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맑게 하려면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선출직들이 제대로 뽑힌 사람들이 해야 나라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짜 국회의원 범죄자들이 다 들어앉아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때 더불어 공산당 놈들의 180석 조작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기는 전산 조작을 해서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런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짜로 당선된 애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겉으로만 민주주의 국가고 실제로는 부정선거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막 지를 수 있죠.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국민 눈치를 정치인이 봐야지 정치인이 똑바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왜 저렇게 당당한지 아세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어서 그래요. 치트키가. 쇼미더머니가 있잖아요. 부정선거라는 표 얹을 수 있잖아요. 미래나 안 캐도 되잖아. 부정선거 하면 되니까. 국민 민심 필요 없어. 쇼미더머니 한번 쳐주면 중앙선관위가 표를 민주당에 이동시켜 주는데 뭐가 걱정해.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당한 거예요. 왜냐면 다음 총선까지도 버티겠다 이거죠. 왜? 부정선거라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저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 너무 뻔뻔한 거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뒷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저렇게까지 정치인이 뻔뻔한 행동은 못해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당을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정상인데 당이 한 개인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27일날 뭐 표결을 한다는데 당연히 체포 안 되죠.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이차서 이재명 체포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저렇게 뻔뻔하냐? 라고 하지 말고 부정선거를 해결하면 저런 뻔뻔한 자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애국 시민들이 왜 부정선거를 계속 외치냐, 이걸 해결하라고. 이게 해결되면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걸 외치는 거예요. 586 운동권들이 실력이 없고 나라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념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에 가까워서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들이 물러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하에서의 진보 정치를 하면 되죠, 좌파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국가를 문재인 같은 애들이 하잖아요, 더불어 공산당들이. 그래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하나만 뿌리 뽑으면 이 나라가 바로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언론에서 부정선거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줄 알고
왜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살아가십니까 다들. 언론에서 프레임 씌우죠. 뭐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하면 뭐 황교안, 민경호 이런 소수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죠. 언론들이. 언론이 썩어 문들어 자빠진 거예요. 언론이 썩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멀쩡한 애인데 왕따 시키잖아요. 교실에서 왕따 시키면 막 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걔랑 가까이 안 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조롱한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예요. 부정선거 얘기 3년 동안 줄기차게 바른 얘기 하는데 바로 잡자고 그 얘기만 하면 조롱해요. 그게 대한민국 언론사들이에요. 이게 언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언론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눈과 귀를 막고 부정선거 없다고 하고 부정선거 문제 의혹 문제 제기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미친 사람 만들고 선거 불복 프레임 씌우고 그게 대한민국의 언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론을 너무도 신뢰하세요. 이 언론을 뒤집어서 까야 돼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양심이 아예 없거든요. 저희가 2020년에 4월 15일 이 부정선거가 터졌을 때 자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3,4천 명이 매주 행진을 해요. 토요일마다. 근데 그거 대한민국 언론사 방송사에서 보도합니까? 안 하죠. 근데 뭐 이태원 추모한다고 윤석열 탄핵하자고 떠들어대는 어린 아이들 뭐 고딩 아니면 뭐 20 초반 이런 어린 친구들 여기 조금 나오면 연합뉴스 뭐 다 나와. 그거 찍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언론사예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보도에 있어서 어떻게 객관적인 그런 걸 유지하고 있습니까? 객관성이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사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데 무슨 연합뉴스가 중립이라고 그러고 아니 연합뉴스가 중립이요? 네, 진짜 기가 차가지고 연합뉴스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사회 돌아가는 거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얼마나 거짓말을 해대고 프레임을 선동하는 데가 연합뉴스인데. 그러니까 언론사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노총 대변 기관들이 언론사다. 민주노총 대변해야죠. 계속. 얼마나 큰 세력인데 민노총. 민노총이 돈이 엄청 많잖아요. 나는 민노총 이 사람들 뭐 사회 정의를 자신들이 구현해요? 부정선거부터 밝혀야죠. 그렇게 돈 많으면. 맨날 뭐 자기들 이익만 주장하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대한민국 부정선거는요 여러분들의 관심에 의해서 극복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요 이 사회는요 부정선거하는 조작공화국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 손자 다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계속 살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부정선거 문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만이 이 부정선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를 수사하라!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원흉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원흉인 전자개표기를
폐지하라. 전자개표 폐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들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